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13일 드디어 선거의 북소리가 둥둥둥 울립니다. 지난주죠. 지난주에 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공히 선거기획단을 발족했는데요. 그렇죠. 오늘 민주당에서는 총선 험지에 출마할 그야말로 정치 신인 세 사람을 갖다가 입당해서 오늘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꼼수가 보네요. 왜요? 아니 뭐 보도자를 돌려가지고 이제 네. 기자들이 네. 뭐 후다다닥 만든 것 같은데 네. 이 정치 신인들 네, 아주 신인, 참신해요. 아주 뭐 싱그럽게 생기신 세 분인데 네. 나이를 안 썼네요 다. 예, 내가 보면 영입 인사라면서 네. 영입식까지 한 거는 이 사람들 뭐 평소에 하던 거 보면은 뭐 좀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렇죠.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어요? 뭐 청년 여성 뭐 여성이 과감하게 발탁하고 15명 중에 뭐 여성이 기획단 중에 몇 명이고 청년이 몇 명이다. 이분들 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뭐 그 상태가 뭐 별로 그렇게 쏙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몇 년생입니까? 네. 경기도 이천에 출마할 것으로 이번에 딱 찍어서 들어온 정치 신인 참신한 김용진 2차관 1961년생. 즉 내년이면 환갑은 아니고 59세입니다. 아 60세입니다. 김학민 전 순천향대 산업혁명부총장. 네, 홍성 예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있는 김학민 전 부총장은 1960년생으로 내년이 딱 환갑입니다. 황인성 전 네.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면 이게 옛날 수석 같네요. 이게 지금 수석은 아닌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수석은 아니죠?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시민사회 수석을 했고 황인성 수석은 경남 남해 하동 사천에 출마할 것으로 딱 찍어서 나왔는데 무려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갑인 1953년생. 그러니까 내년이면은 67세가 됩니다. 정치 신인입니다. 파릇파릇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공천했으면 또 뭐 언론에서 난리가 났겠죠.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참신한 정치 신인이냐. 영입식까지 하고 어쩌고 저럴 텐데 싹 묻어줬는데. 예. 그 상대방은 그래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험지 출마라는 명분으로 네. 나이를 싹 캄프라치한 거라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나이를 살짝 속였죠. 근데 이제 보면 나이를 가린 거예요. 자, 김용진 2차관, 1961년생 김용진 2차관이 출마할 그 지역에는 자유한국당 송석춘 의원이 1964년생으로 이 손석춘 의원도 김용진 차관과 마찬가지로 행시 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학민 부총장이 나올 홍성 예산에 김학민 씨 내년에 환갑이 됩니다만은 그건 나이가 좀 많아요 상대방이. 근데 이 양반이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홍문표 사무총장 지내신. 예, 그렇죠. 당뇨 출신이고. 그다음에 황인성 수석 보면 1953년생 황인성 수석이 출마할 경남 남해 하동 사천은 법사위원장 여상규 위원장도 판사 출신 연세가 좀 됩니다만은 여상규 의원도 3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양 당이 네. 다 이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네. 뭐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의 20대 30대에게 절반을 할당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네. 이렇게 60 다 된 분들을 내보내는 게 좀 명구스러우니까 이렇게 나이를 갖다가 감 싹 가린 거죠. 그래요. 그러나 뭐 저는 뭐 자꾸 이제 양두 구육으로 네. 자꾸 뭐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니까 우리가 좀 지적을 하는 건데. 네. 60 돼서 국회에 출마할 수도 있는 거죠.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평가해 절하해버리고 네. 20대 30대에게 비례대표를 절반을 주겠다는데 준 연동형 비례대표라면 뭐 민주당에 돌아갈 뭐 비례대표가 거의 없죠. 열속도 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지역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40%를 얻었으면 4, 30에 120석인데 거기서 지역구에서 118석을 하면 2석 남니다. 2석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선거기획단을 발족하면서 27세에 무슨 뭐 유튜버 누구 황아무개 씨를 영입했다. 온 언론이 그냥 톱뉴스로 달아요. 29살짜리 영입했다는 게 27살. 27살짜리 영입했다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인가? 예, 뭐 이러는데 사실은 이 내막에는 저는 보았을 때는 청와대와 지금 당간에 암투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고 다 아는 얘기죠. 뭐 줄다리기. 뭐 앞서 저희 김무성 부분에서 한번 얘기해드렸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항상 당은 당대로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임기 이제 4년 내년이면 거의 4년 차 들어가잖아요. 4년 차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
그다음 문재인 정부 2020년 총선 지나고 나면 그다음 선거는 대선밖에 없어요. 당으로 봐서는 이제는 뭐 대통령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은 당 중심으로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른바 라인업을 꾸리고 싶어하는 반면에 청와대에서는 뭐가 있어요?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 갖다 보좌해서 도와주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야 많은 수석들과 많은 비서관들에게 하다못해 한 자리씩 좀 챙겨줘야 되지 지금 않습니까? 한 40명을 내보냈다는데 네. 그 이해찬 씨로서는 뭐 또 생각이 다르겠죠. 예. 아니, 당은 내가 당 대표인데 뭐 김무성 얘기 우리가 좀 몇 번 했지만은 네. 당은 내가 책임지고 네.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분 셋을 보니까 뭐 캐리어를 보니까 딱 뭐 이해찬 표고 네, 오늘 네. 이 사람들을 가지고 네. 영입식까지 한 거는 네. 이해찬 대표가 내 면이 있는데 네. 뭐 어디다 대고 맨날 뭐 20대 30대 절반 하냐 뭐 이런 거 하는데 네네. 뭐 홍청양 홍성은 또 그 양반 저 충남 청양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찬 씨. 네네. 그다음에 뭐 황인성은 뭐 옛날 또 저 올드보이 올드보이고 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최근에 보면 저희가 이제 한번 다뤄드렸습니다만은 이낙연 현 총리구나. 이낙연 현 총리가 그래도 지금 보면 여론조사하면 보면 차기 대선 주자 1등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 가까이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좀 뭐 청와대라든가 이쪽에서는 이제 권력 신부에서는 좀뭐 칙칙하고 말이지 뭐 건강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이해찬 대표 갖고 내년 총선 치르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지금 이낙연 총리를 갖다가 연말쯤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은 옷 벗겨서 그다음에 저 당에다 투입하고 이런 긴급 소방수로 투입하고 그 이낙연 총리가 혼자 오겠어요? 오면은 바로 청와대 40명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노영민 씨가 네. 그 3실장 네. 그저 10일 날이죠. 예. 해서 뭐 기자간담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공했고 네. 이제 정착시키는 것만 남았다고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뭐 당에서 놓아달라는 분들은 뭐 놓아드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낙연 차출, 이낙연을 뭐 얼굴로 한 그 그룹들 총선 뭐 태세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당에 한 바퀴 돌아오더니 그냥 비실비실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해찬이 아니 이해찬 저 대표 입장이 이럴 거예요. 아 여보시오. 지금 청와대에서 앉아 계셔서 지금 저 권세 부리시는 분들 문재인 정권을 누가 만들었어? 바로 우리 지금 현역 의원들 2016년에 당선된 이 현역 의원들이 죽기 살기로 해서 그 당시에 광화문에서 말이지 그 생쇼도 하고 등등등 해서 만들어놨더니 아니 누가 만들어놨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숟가락 하나 턱턱 꽂더니 말이야 자기들이 실세인 척. 지금까지는 당신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당에 그렇죠. 뭐 밤나라 대추나라 뭐 흔들고 지고 흔들고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이야기 달라. 야 나 칠선이야. 나 88년부터 지금 내가 지금 몇 년 30년째 내가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야. 내가 선거하면 나당할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네. 그 2016년에 네. 그 당선됐던 국회의원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 사람이 박근혜를 때려잡아 탄핵시키고 때려잡은 사람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뭐 잘 아시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내 사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을. 그래야지. 최소한 40명을 심어야 됩니다. 아니 그거 뭐야? 그때 뭐 똘망똘망한 친박 40명 얘기가 또 여기 나오나? 그 혹시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2016년 그 무렵에도 대통령은 이제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이제 퇴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똘똘한 진짜 나의 돌격대 40명이 필요한 겁니다. 박근혜의 비극을 자기가 안고 갈 수밖에 없고 네네. 그 뭐 또 자꾸 이제 언뜻 조금 삶에 발톱발톱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 미헌적인 네. 저 북한 감싸기, 네. 북한 이제 죄도 없는 애꿎은 아니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기소해서 우리가 처벌하면 됩니다. 청년을 지금 사지로 몰아놓은 이런 사건들 자다가 보면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박지원 비서실장이 임기 말에는 벌떡벌떡 일어나서 4억 달러 보내준 거 언제 터질까 그리고 목을 슥 만져보듯이 네. 대통령과 지금 핵심 측근들 네. 김정은이 살려주기 나섰던 정의용이 네. 이 지금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서훈이, 김현철이 뭐 등등등. 청와대 이 벽장에 넣어놨던 해골들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프로세스는 다 당이 장악하는 것이지. 그렇죠. 청와대에서 넣는다. 그걸 제일 실패한 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자기가 대통령이 있을 때 네.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자기 사람 심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 좀 결기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박근혜 또 뭐 하고 뭐 당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야 네. 나도 2008년 총선 때 이명박 바람이 불어서 다 해놨던 사람들도 있고 말이야. 이거 내가 2012년 총선에서 내가 내 사람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엉겹부터 싸웠어야지 감옥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박근혜 하자는 대로 그냥 2012년도 다 내주고 16년도 다 내주고 지금 이 국회에 이명박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재호도 아니지 뭐 저 임태희 비서실장도 아니지 박형준도 아니지 뭐 거기 MB 감옥 가는 거 안 된다고 이동관도 아니지. 이동관도 아니지. 그 뭐 김두도 아니지. MB 시절로 상징될 수 있는 사람이 40명 아니라 4명만 들어가 있어도 저 무슨 다스는 누구냐 저 뭐야 저 낙곰수 떠들어가지고서 그 감옥으로 몰아갈 때 그 가는 마차라도 한번 막아섰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당청의 갈등이라는 거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요거는 이제 맛보기로 늑수굴의 60대들을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영입시까지 함구하는 이제 당청의 강력한 충돌을 보여주는 조그만 사건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고해주는. 이게 바로 이제 보면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흔히 나비 효과라고 그럽니다. 나비 효과. 자 보세요. 이제 김용진 씨나 김학민 씨나 황인성 씨 이른바 전문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옹유하면서 문재인 이후에 함께 가겠다는 이른바 이념형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홍이죠. 홍. 이른바 이념. 그렇죠. 전문가 그룹이고. 이 사람 전이고요. 거기도 홍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청와대에서 은근히 언론 플레이하면서 40명 나간다 그리고 이 40명이 그냥 개별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니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리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현역이 아니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절대 자리 안 내줍니다. 현역들은 아까 우리 황 총재가 말씀하신 대로 네. 너 대통령 되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데. 네. 내가 낙검수 나가서 얼마나 떠들고 종편 나가고서 박근혜 때려 죽이자고 떠들었는데 나를 그냥 니들 임종석이 자리 마련해주려고 나를 쫓아내? 한병도 자리 마련해도 나를 쫓아내? 정태호 자리 마련해도 나를 쫓아내? 그래. 웃기는 소리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목소리를 갖다 당 대표인 이해찬은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대통령의 힘을 좀 이용하고 위세를 이용해서 이낙연이라는 나름대로 지금 여론조사 1위인 선수를 갖다가 앞에 선봉장으로 서서 밀고 들어가고 싶은 건데 여기에서 흔한 얘기로 당청 갈등이 박이 터질 겁니다. 그 박이 터질 수 있는 예고편이 바로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아주 늑수구려한 신진기의 늑수구려한 신진기의 3명의 입당식이었던 것 같습니다.